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벌써 12월도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해마다 지금쯤 1년을 정리하고 여기저기 망연회를 합니다만 올해는 어째 예년보다 훨씬 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들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오는 새벽길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깨를 웅크리고 걷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라는 걸 왜 정치인들은 모르는 걸까요? 솔직히 국민들은 정쟁에 신물을 냅니다. 제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나 살려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했더니 야당 의원이 대선불복 발언으로 다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요구한 장하나 의원을 연결해서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불을 붙였다면 어제 민주당 양성조 의원의 발언은 기름을 끼얹는 모양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총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2부에서 새누리당 윤리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 연결합니다. 한 방울이 피로 모든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부에서 이번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서울대 김영수 교수를 인터뷰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연 세상 문화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원책이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를 살펴드립니다. 이정훈 박사가 시도대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또 같은 주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 같은 주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장성택 끌어내는 장면, 사진과 더불어서 오늘은 그것이 전부 다 헤드라인입니다. 예. 각 신문 헤드라인 제목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 비슷한데요.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회의 중 장성택 끌어내는 장면 이례적 공개. 김정은 북 간부들 앞에서 장성택 끌어냈다. 북 장성택 반당 행위 체포 장면 전격 공개. 모두 보라며 2인자 끌어낸 공포정치. 그리고 보시라이처럼 장성택 숙청 현장 TV 공개. 이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장성택 이 최측근 2명은 이미 처형이 됐지만 네. 예, 그리고 남은 측근까지 숙청할 것인지 그게 관심사인데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장성택 인맥이 워낙 이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할까? 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그 지재룡 주중대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각별하다 보니까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박봉주 내각 총리인데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장 부위원장 비판하는 그런 선전전에 또 나서기도 했죠. 예. 그래서 신변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최보일 인민보안부장도 있고 노두철 내각 부총리도 있습니다. 오금철 총참모부 총참모장 그리고 이 김정일 시대부터 이 비자군 관리해온 이철 전 스위스 대사 문경덕 평양시 당책임 비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거명된 그런 사람 정도도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금 관심사죠. 예. 이 중국의 반응이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네.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가 어제 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내부적 사안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중조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 안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그런 입장만 이제 밝힌 거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속내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관측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장성택이 그동안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각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의 북중 경협 사업에 사실은 장성택 라인이 다 관여를 해왔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장성택의 숙청이 이제 김정은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네, 이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이 이제 자기 중심의 유일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지금 있긴 한데요. 그 반대 관측이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미국 전문가들 인용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 이 김정은의 권력 공고와 작업이긴 하지만 그 숙청이 북한 권력의 양대 축인 군과 당의 균형을 붕괴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지도자가 과연 그런 그 힘의 균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 철도 파업이 어제 시작되는데, 예, 어제 참 많은 혼란을 보였죠. 네. 오늘 이틀째인데 장기화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 측이 그 필수 유지 인력하고 내외부 가용 인력을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KTX 통근 열차 또 수도권 전동 열차는 정상 운행이 이루어진 그런 그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하루 50회 운행하던 새마을호는 32회, 또 266회 운행하던 무궁화호는 202회로 감축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예. 컨테이너 운송 열차도 평소 수준의 약 56%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가동률이. 닷새 안에 파업이 종결되면 물류 대란이 없겠으나 이 닷새를 넘어갈 경우에 지금 그 준비된 운송 차량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경제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이게 화호 같은 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그리고 시멘트 같은 이 원자재 수송 이런 데 차질이 빚으니까 예, 참 큰 걱정이군요. 이 코레일 측은 이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그리고 적극 참여자 194명을 고소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194명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해서 이제 고소고발을 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 오늘 전원에 대해서 오늘 오전 중 출석 요구서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수사에 돌입을 하는 건데 사태를 빨리 좀 진정시켜 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노사 간 최대 쟁점인 그 수서발 KTX 코레일 자회사 설립 문제 그거를 결정하는 코레일 임시이사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관측인데요. 코레일 이사회 측에서는 오늘 그 예정한 대로 그대로 이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기소되면서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죠. 그러다 일부 종교인들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불복이라는 불이 정치판에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요구한 겁니다. 민주당은 선긋기에 나섰지만 당 일각에서는 동조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당장 양성조 의원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암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하는 발언으로 불더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오랜 상고 끝에 모처럼 정상화된 정국이 그 바람에 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발언의 당사자인 장하나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셨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는데,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되기 전날 일요일, 우리 장 의원께서 대선 불복 성명을 냈습니다. 왜 그 시점에 성명을 내신 겁니까? 네, 사실상 금요일 날 제가 SNS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밝혔고요. 근데 여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기에 입장을 정리해서 일요일에 다시 추가로 부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기보다는 금요일에 이미 이러한 부정선거이다. 그래서 재선거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금요일에 한겨레 신문 일면에 국정원에서 부정선거 개입으로 만들어낸 트위터 유포글이 2천만 건이 넘는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일면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개인적 일탈인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 제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 위에다가 이 매직펜으로 박 대통령 사퇴하라, 그리고 보궐선거 실시하라 이렇게 적으셨군요. 네, 그게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사퇴와 보궐선거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성명을, 그런 성명을 낸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을 해서 벌인 부정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규모가 너무 축소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게 제공된다는 게 사실 가장 좀 큰 우려였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김하영이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이 이 트윗에 글을 썼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여성 공무원의 공무원의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몇 의원들께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지금 드러난 것은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 아이디가 2,300개고요. 최소. 여기서 만들어낸 인터넷 유포글이 2천만 개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런 것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제 주장에 논란은 있지만,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 결과 부정선거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정보들은 공유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당 지도부하고 의견 교환이 사전에 전혀 없었습니까? 당 지도부가 대단히 당혹스러운 모습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성명 처음에도 밝혔지만 당론과는 다르고, 당론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만큼 이런 부정선거인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라, 이 네 가지가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발표는 순수한 개인 성명이라는 걸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전에 당 지도부와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요. 그렇죠. 사전에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이 개인 성명을 하고 이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장 의원 발언으로 전국이 다시 경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로 제가 성명 내용에 저의 이게 당론도 아니고요. 민주당 개인 의원 한 명의 성명을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관련 민생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집중해야 될 현안들을 다시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런 구태를 좀 답습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드렸는데, 역시 새누리당이 어제 저는 너무 과도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가 지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서 국정원의 트위터 글이 120만 건이라고 했을 때, 그때 검찰의 공식 브리핑보다 먼저 상세한 검찰 조사 내용을 언론에 밝혀서
검찰과 뭐 어두운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자아냈고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해명이 없어요. 상당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회담 때 특검은 아직 합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특검을 수용 안 한 것이 저는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지난 토요일 120만 건도 아니고 국정원이 2천만 건 이상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고 활동을 했다. 근데 저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2천만 건이라는 수치도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많은 검찰 수사 내용들이 이미 정부 여당에 제공이 됐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2천만 건이라도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상당히 기만적인 자세를 느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2천만 건이라는 것이 석 달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했던 글 그리고 리트윗 이게 총 숫자라는 것이죠. 총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밝혀진 총 숫자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재판부에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 했던 얘기가 이 한겨레 신문에 실린 것인데 이후로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댓글 사건은 재판 중이거든요. 그럼 재판 결과를 봐서 법원에서 이것이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 어떤 불복 선언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두셨습니까? 첫째로 재판 결과를 보고 이러한 정치적인 촉구나 책임을 묻는 일, 새누리당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하고 재판 결과를 본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18대 대선 임기 말까지 진행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이런 부정선거 때문에 임기 1년 동안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실상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과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본다는 건 이러한 국론 분열의 상태, 국정 불안의 상태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18대 임기 내내 가져가겠다. 이거는 일단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1년 동안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계속 1년 동안 지난 대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도 전 청와대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지만 일단 새누리당과 정부에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밝혀진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도 아직도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는지 그 입장은 좀 일단 분명히 해야지만이 저도 좀 유의미하고 국민들에게 멱살잡이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정치 토론이구나 라는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거다. 빨리 입장을 밝혀라. 저는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짧게 몇 가지 의견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 당내 초선 의원들 동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대통령의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개인 성명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거의 전원이 국회에서 저의 제명안을 가지고 시위 비슷한 거를 하셨거든요. 예, 규탄 대회를 열었죠. 그렇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개인 정책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게 제명권이냐 이런 옹호해 주시는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퇴의 목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예, 끝으로 새누리당이 긴급을 총열어서 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 윤리위에 제소하는지 왜 제명하는지 제가 새누리당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물론 언론 통해서 이렇게 보았지만 어떻게 대통령 사퇴라는 발언을 국회의원이 하느냐 어안이 공명하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잃었다.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폄훼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윤리위 제소한다는 거는 윤리위에서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왜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왜 어떤 국회의원의 품위를 어겼는지 그 앞에 좀 정확한 판단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야말로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 제명안은 남발하시듯 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그 이벤트, 제스처, 뭐 정치적인 쇼 이런 것에 그 호응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났기 때문에 어서빨리 아직도 새누리당은 2천만 건 리트윗도 개인적 일탈인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부터 내라. 그런 좀 토론을 하자 이런 주장만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데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정책의 출발사심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 사심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출근 차량들이 늘면서 정체 구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난제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 1교, 월릉교에서 성동 분기점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안양 쪽으로 목동교에서 신정교, 광명대교에서 금천교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경인도가 여의도 쪽으로 구로역 사거리에서 거리공원 입구 3거리 구간, 이후로 물레동 4거리 부근, 그리고 청과시장 입구에서 영등포역 4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여의대방로 상황은 아직은 순조로운 편입니다.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는 불광역에서 홍제 3거리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가슴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대만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 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겨우 정상화된 국회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승불복 발언으로 앞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게다가 같은 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암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선친인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해서 불길이 확대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의총을 열어서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 대승불복 발언 당사자인 장하나 의원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많이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고요. 예. 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승불복 발언과 관련해서 앞서 장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네네. 예. 이 민주당은 그간 일각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는데도 이 대승불복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을 견제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종교계 일부에서 대승불복에 나서고 이번에 장하나 의원 발언이 터져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도대체 어떤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대선 불복에 대한 징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변을 맴돌았죠. 그래서 마치 줄타기를 하는 듯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지금 진행됐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름 없는 들풀로 나물 무침을 하고 마치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결국 장하나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한번 눈치를 살펴보는 실험용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이 장하나 의원의 얘기는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 모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나 혹 다른 분을 지지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 절차를 이제 부정하고 또 민주주의 소홀을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하나 의원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난 금요일에 일부 신문에 났지만은 국정원 댓글이 2천만 건이나 되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다 끝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만 이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적으로 또 어느 기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관의 소속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댓글 여러 가지의 인터넷상에서 옮겨지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것을 대선 불복까지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정말 이거 국민을 이것은 아주 얕잡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하나 의원 대선 불복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이 선긋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예, 당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 이 선긋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내심 이제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을 그으면서도 뭔가 뉘앙스가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의구심을 이렇게 떨쳐볼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낚싯대를 던져놓고 그 먹이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좀 이런 이상한 물고기들이 덥석 물기를 바라는 마치 이건 게으른 강태공이 낚싯대를 던져놓고 바라다 보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더 이상 낚싯대를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향해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정말 100골 최신 저는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하나 의원 발언이 범야권 일각 그러니까 제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제야 종교단체가 먼저 대선 불복을 했으니까 예, 그런
이 범야권들과 연계가 돼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왔었을 때 그동안 이제 불씨를 많이 살렸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죠. 아랫목도 윗목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쏘시개를 갖다가 이렇게 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반응이 싸늘해지고 더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제 현역 의원을 통해서 신호탄을 올렸다. 이제 이 불씨를 한번 살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싸늘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엄중하게 지금 꾸준함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대응을 좀 잘못했다. 여당이 맺고 끊는 게 확실했으면 일을 이렇게 키우지지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응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렇게 악용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잘못 호도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또 이런 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대응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전공로와 전교조의 댓글 사건 이 대선기획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사실 몇 달 전부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관여된 전 정부의 일들이라면 처음부터 특검을 만들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그리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어떤 정치 개입 그리고 전교조 전공로 공무원들이 대선 계획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수사를 해서 틀었으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전공로가 됐든 또 어떤 국가의 한 기관이 됐든 이것이 조직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속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또 부분적으로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한 것이라 보고 있지 이것을 대선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계획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밝혀간다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검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국민 모두 함께 더 큰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국민 질서에도 좀 위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장 의원 발언을 두고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어떤 이유로 헌법 질서를 무시했다고 보고들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또 이 대통령에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더 큰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함께하는 것인데 이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발언에 이어서 당 지도부인 양승조 의원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를 밟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증폭됐는데. 당장 청와대는 어느 살인 무서운 도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토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가고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하나 의원의 그런 발언 또 양승조 의원에 이어지는 이런 발언들이 시리즈 같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그 코너 중에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물론 그 코너를 보고 비록 웃었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시리즈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막장 드라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저도 또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이러다간 전국이 또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법안 처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걱정이 많은데요. 이 당내 온건파 의원들이 목소리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지켜보듯이 사사건건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로 우리 국민의 힘을 모으는
그런 형태의 지금 국회가 아니라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타깝고요. 저희는 좀 민주당이 호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해서 저는 이런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성을 갖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긴급의총을 열어서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결의했죠? 네네. 예, 그 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제소죠? 네네. 예, 그리고 로턴동홀에서 두 의원 이 사태 및 출당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네네. 예, 윤리위 제소는 이제 앞으로 절차를 밟겠지만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출당 촉구인데요. 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이 의총을 열어서 결의문을 채택했죠. 먼저 김한길 대표가 이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의원이 입장 표명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발 방지 조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결국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 결국은 징계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징계 수위는 주의가 있고요. 공개 장소에서 경고, 또 공개적인 사과, 자격정지, 제명안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또 국민이 누가 생각하다 하더라도 이건 제명에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자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이 국민의 품위를 잃은 것이고 또 헌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 조치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어제 의사일정 중단을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헌법기관의 한 사람이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보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을 걱정하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우선 지금 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하고 부수부반 처리일 텐데. 네네. 지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의사일정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아마 의사일정까지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요. 또 그동안 새누리당은 이제 우리 국민만 바라보겠다. 또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 행복 중심의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기대해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냉정을 찾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양승조 장하나 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제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 헌정사의 제명은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돌출 발언으로 이 제명으로 간다면 이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이제 저희들 상정을 시켜서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회의에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징계안의 수위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다시 전체를 넘어오고 그걸 소위원회에서 또 보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명안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하다. 또 우리가 속단해서 제명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강용석 의원 사건이 지난 의회에서 이 제명안 본회의까지 상정된 경우였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네네. 이 민주당에서 지금 제동을 걸면. 일단 이 제명은 어렵지 않느냐. 네네. 아무리 자문회의가 있지만은 이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민주당이 동의할 리가 없으니까 의결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강용석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강용석 의원도 사석에서 이제 발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국회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이것은 국민을 향해서
한 망언이고 또 엄청난 충격적인 헌법기관의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중대하게 다뤄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때처럼 전적으로 저는 동의해 줄 것이다. 또 공감할 것이다. 또 국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른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지금 상정돼 있죠? 네, 상정을 못하고 있죠.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9월 6일 날 이게 이제 접수가 돼서 제대로 50일이면 이제 숙려기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이 이것을 미뤄왔죠. 마치 옛날에 헤어진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재결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줬죠. 그리고 몸부림쳤죠. 그리고 이석기 의원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소 후에 이것을 다루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 결국은 전체의 2시간 전에 의안조정심이라고 하는 90일간의 또한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는 막 그런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석기 의원을 지금 방어하고 있고 또 지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재현 의원과 이석기 의원 그 자격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님이 그 이제 이 위원회에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안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김재현 의원, 이석기 의원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그 자격심 사항과 또 이 제명안에 대해서 통합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요. 예. 통합돼서 다뤄질 사안은 아닙니다. 예, 통합돼서 될 사안은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그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회에서 제명하겠다. 네네. 이런 것은 확실한 당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1심에서 그 만에 하나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법적인 잣대하고 윤리적인 잣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대자 물론 이것이 이렇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관계없이 이미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국기를 흔드는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윤리위원회에서의 제명을 다루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에 그 자체를 두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제명안은 제명안대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이 해산을 갖고 결정을 한다면 네네. 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그 자격도 함께 상실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성원이나 통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 또 정당의 존재 가치가 헌법으로부터 이렇게 절차를 받아서 해산 명령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도 결국은 한 대를 타는 공동 운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4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4분은 문제된 강령 그리고 이 정책 정강을 내걸고 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을 상실한다면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먼저 이제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정당은 결국 잘못된 이제 정당의 후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사 이 국민들의 눈이 가려진 또 정보가 어두운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것도 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국회 윤리위원회 여당 간사죠. 예, 임동열 의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 뒤에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